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악재가 호재로, 호재가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 움직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고용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 훈풍이 지금 우리 증시까지 또 따라 들어왔습니다. 양시장 외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코스피가 2%의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종가 기준 2,7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의 힘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계속해서 시장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핫딜과 함께 하시죠. 전략 세워보시죠.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텍 코너입니다. 타이머텍 코너는요, 한정도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특방으로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잘 보냈습니다. 네.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집 밖에 안 나갔으니까 잘 모릅니다. 네, 슬프네요. 네. 슬프다뇨. 네, 왜요?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른이니까 집에만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우리 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어떻게 보면 또 어린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즐기러 나가셨을 수도 그쵸.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아주 행복한 휴일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것은 뭐죠? 오늘장은 어떠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관한 이슈들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수급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전력 설비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그 뒤를 이어올 수 있는 것들은 뭐다? AI 관련주들일 것이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변압기 교체 주기로 인한 매출액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는 수급의 양들 그로 인한 매출의 증가분 똑같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리값의 상승. 그것으로 인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실 게 아니라 전력 설비 관련주는 변압기 교체를 제외하고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데이터 센터가 먼저 움직여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AI 관련주들, 그리고 연휴 동안 애플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애플이 과연 올해 6월에 AI 관련주의 출시를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9월에 확실시 만들어낼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9월 달에 발표한 이후에 내년에 AI 제품을 내놓을 것인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갤럭시 S24가 나올 때 애플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AI 관련 제품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올해 6월 아니면 9월에 아이패드 류나 아니면 아이폰 쪽으로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금 FP12 핸드폰 제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넝실거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달에 오히려 핸드폰의 출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반영 받는 기간이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셀메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5월달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보유하실 분들 마찬가지로 셀메이가 나오려면 지금보다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락을 만든다 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코스피는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저항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죠. 그 말인 즉 아직까지 양대 지수가 개별적으로 놀고 있다는 건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혼합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8만 전자 넘겼죠. SK하이닉스 18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 구간을 어떻게 유지해 주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슈의 종목들로 수급은 분산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변동성이 꽤나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5월달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절대로 잊혀져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아직까지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 꽤나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펩트론 또한 마찬가지, 대봉 LS 또한 마찬가지. 오늘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의 계약건으로 주가에 갭을 띄워놨던 루닉과 뷰노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이 생겨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강세의 흐름이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이런 좀 개별 움직임이 더 포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또한 이번 주장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또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있으실 겁니다.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또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뉴프렉스입니다. 8,31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인성이 형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뉴프렉스 오늘 종가 8,21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전고점이 13,38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일단 제가 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인터프렉스, BH, 자화전자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이 뭡니까? FP12 업체죠. 그런데 뉴플렉스 또한 마찬가지로 애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수주분에 따라서 뉴플렉스 어디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9,72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며 8,310원이시라고요? 가지고 계십시오. 이 종목은 8,300원 단위면 높은 가격 아닙니다. 높은 가격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시점에 보여줬었던 주가의 위치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까? 핸드폰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건 코로나의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왜? 외부 활동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 점점점 무엇에 대한 소비 욕구가 늘어났습니까? 모바일 기계들에 대한 소비 충족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충실하게 수급을 끌어일렸는데 여기에서 8,310원이시면 매도하는 자리를 1차 매도는 9,720원까지는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차 저항 가격까지 설명을 드리면 1,760원입니다. 제가 1,760원에 선을 긋는 자리는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상승했었던 이슈가 지금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왜 없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애플이 삼성에게 뒤처져 있다라는 내용을 뒤집어 줄 수 있다라면 더 좋겠지만 뒤집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항 가격인 9,72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은 바닥권이 잡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9,72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렉스의 1차 목표가 9,720원이었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1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11만 2,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가 떴는데 영업이익이 67%나 상승했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내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만 이걸 보셔야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어땠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꽤 큰 폭으로 감소됐다라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비중 5%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내려올 때 더 담으셔야 됩니다. 1차 10만 4천 원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15만 원 평균 단가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 통해서 평균 단가를 13만 원 아래로 내려놓으시고 익절하는 가격 구간을 잡아보는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이 정도 가격 구간이면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며 한 가지만 더. 2차 전지와 연관성이 그리고 코로나 이전 자리를 한번 잡아보죠. 여기까지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가격 구간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의 적정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쵸? 마찬가지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많이 내려가면 1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간다. 아니면 10만 원 조금 이탈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는 열려 있다? 20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익절 자리를 잡아 본다면 본전인 15만 원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수익권에서 익절이 되시겠죠. 그 물량만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 20만 원까지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매도는 15만 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매수가의 15만 원 선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략은 QRT입니다. 26,030원에 매수하셨고 6%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최근에 샀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QRT 같은 경우 오늘 종가는 26,150원, 거의 본전가 근처십니다. QRT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을 보셔야 되는 이유, 상장된 지 오늘로서 37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언제 이후부터의 기업 분석이 확실하다는 겁니까? 2023년부터죠. 2022년까지는 뭐다? 속일 수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억대였던 종목이 8억까지 한 번에 곤두박질 쳤죠. 그러면 2024년 컨센서스는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지만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차트에 의존하면서 수급 주체들을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기관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꽤나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미뤄봤을 때 외국인들은 QRT라는 종목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서 익절하는 매매를 구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나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익절 가격을 어디로 잡아볼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정도 잡아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32,000원 정도. 3만 원대까지 올라간 이후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볼 수 있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이런 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을 넘어갔을 때 32,000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잡지만 3만 원을 넘어가는 날부터 3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T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씩씩님의 보성 파워텍입니다. 4,53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왔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3,710원입니다. 꽤 오랜 시간 그래도 들고 계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보성파워텍 본전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보성파워텍은 전력 설비 관련주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 가온전선,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원전선, 대한전선 다 날아갈 때 보성파워텍은 저점에서 매집이 덜 끝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눌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갑자기 빠르게 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매집 끝났다. 이제는 상승이다. 그런데 4,53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4,530원이 저항입니다. 그 말인 즉 무엇이 되느냐? 4,530원까지 주가를 올려서 넘겨야 됩니다. 이번에. 넘겼다가 누를 때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여기죠. 2,640원. 안 보이니까 요거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645원이라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야 돌파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530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4,530원이시면 4,54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익절하신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동일 비중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비중이 20%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더 끌고 주가를 올리게 될 경우에 왜? 늦었지 않습니까? 선발 때 모두 다 출발했는데 이제서야 전력설비 관련주라고 혼자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누구 정도를 해야 되냐면 제주반도체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성파워텍이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종목이냐? 가능성이 있죠. 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끄집어 올릴 때 정말 힘있게 끌어올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수급이 오히려 분산되면서 보성파워텍을 핸들링하는 세력들만 남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엄청나게 시원한 폭포수가 나오면서 한 번에 내려와서 지지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매수하기 적정한 적정 주가를 얼마로 잡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주실 텐데요. 3,000원 초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매수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내려올 때 3,100원 정도라면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 보성파워텍과 같은 맥을 하는 가온전선입니다. 4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왔는데 이 전력 설비주, 이 전선주 정말 어디까지 갈까? 이게 굉장히 또 고민이잖아요. 많은 고민이 되죠. 이게 또 제가 또 수익을 보고 있을 때가 저는 더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가온전선? 가온전선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온 그룹 자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고 가온전선 또한 마찬가지로 LS와의 관계성으로 인한 수급의 모멘텀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이거 보십시오.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 차트로 봤을 땐 뭐야? 별로 안 큰데? 그죠? 상승 폭이 별로 안 커 보이죠? 그래 보이네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최종적인 익절 가격으로 잡는 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바로 이 녹색 선인데 오늘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41,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41,700원 위인
42,000원을 이탈할 때는 익절을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 보통은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안 깨지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가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종가는 20일 위에 멈춰놓고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노는 경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향의 위치에서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번 야금야금 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입니다. 3시 20분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대덕전자입니다. 26,97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이네요. 좀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하는데 대덕전자 오늘 종가 23,2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꽤 올라가는 듯 싶더니 또 계속 내려오고 또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덕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상승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기미가 매우 큰 종목이며 지금 가지고 있으신 평균 단가는 대덕전자의 중간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 중단에 있으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색깔이 좀 눈이 아프니까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상단은 여기, 그죠? 그리고 하단은 이 아래쪽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지는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핸드폰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최종 익절 자리는 제 생각에는 9월 전으로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 그때 익절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익절 가격은 3만 원 윗단에서 익절을 잡아보시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2,000원 정도까지는 32,000원. 어렵지 않게 네.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평단가가 12,160원이시고요. 20% 비중이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마이크로 컨텍솔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620원입니다. 지금 꾸준히 하락하다가 그래도 근래 들어서 요즘 상승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에요. 지금 비중이 많으셔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기업 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그런데 주가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이크로 컨텍솔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이미 비중이 20%나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본전까지 왔을 때 12,160원이시면 12,200원, 12,210원이면 BEP가 되실 겁니다. 수수료를 빼고 손절하기에는 아까우니까 12,200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는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고요. 차라리 마이크로 컨텍솔은 5,000원 중반대면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자리 잡아보자면 6,000원까지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반도체 관련주로 하더라도 고점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올해 반도체 관련주들의 업황이 좋을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너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 컨텍솔만큼은 뭐가 중요하다?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다. 매출액도 동일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충분히 증가될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2배 이상 증가가 나오지 않다. 그러면 1.5배까지라도 나와준다면 적정 주가를 위로 올려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컨텍스트의 적정 주가는 저는 6,500원 아랫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만큼 본전에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200원 익절을 잡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수수료까지 신경을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매수하신 가격이 고점 가격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으면 오히려 더 큰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텍스트의 주가를 관장했었던 세력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하. 문제 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일한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건도 없고 무엇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를 올린 주체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외국인입니까? 모릅니다.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자 정보가 있던 무엇이든 필요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돌파가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 잘 참고해서 꼭 본전 탈출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 계속해서 종목 상담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다음에 또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뭐 시장 이야기 그리고 토르 기법까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인사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인사 나누기 전에 네. 오랜만에 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한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싶은데요. 갑자기요? 유튜브랑 네. 노란톡방 안에 네. 지금부터 올려주시는 종목 상담 내용 중에 네. 정말 구구절절하고 이거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내용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눈에 보이신다면 네. 오늘 종목을 설명하는 와중에도 오. 제가 종목 상담을 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갑자기 왜 이런 이벤트를 하시죠? 왜 갑자기 이런 이벤트를 해주시는 너무하십니다. 거예요? 저의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네. 왜곡시키시면 안 되죠.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굉장히 오늘 댄디하게 입고 오셨어요. 아, 댄디하게 입고 온 게 아니라 네. 항상 똑같은 복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라 네. 보이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하죠? 여기 그 털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제모요? 옷을 제모하진 옷을. 않죠. 네, 옷을 제모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풀 제거기로 아, 보풀 제거기. 제가 또 쉬는 연휴 기간에 보풀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보풀이 많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럼요. 엄청 났습니다. 네, 옷 좀 엄청 심각했어요. 사시지.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라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네. 뭐 사주지도 않고 사서 입으라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네. 보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 박혜미 아나운서를 보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멋진 옷을 하나 사서 입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풀 제거를 또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풀 제거한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그 애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FPCB 쪽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OLED 쪽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네.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LG 이노텍도 FPCB 핸드폰 관련주입니다. 네. 핸드폰 관련주고 LG 디스플레이 쪽을 바라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꽤나 치중되어 있는데 혹시 LG 주주 아니시죠? 둘 다 아닙니다. LG가 전혀 들어가 아닙니다. 있네요. 아닙니다.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나중에 네, 대전을 여러분들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조금 밑밥을 깔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기업 분석 그러신가요? 공부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OLED 관련주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통 OLED 관련주는 찬바람 불 때쯤에 매수해서 이듬해 CES가 열릴 때 이슈가 나오면 익절하는 방법으로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번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휩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사람들의 심리만 건드렸을 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핸드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물론 디스플레이도 있겠고 기판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어떤 식으로 종목을 진입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고점이라면 이미 선반영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패스하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이 사실 반도체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랬죠. 뭐 삼성전자 너무 좋았고 네. SK 하이닉스도 좋았고 그 밑에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다. 아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 신호탄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담는 근거가 필요한데 네. 없어요. 마이크로 컨텍스트로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집하는 이유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계약건이 있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미 작년부터 늘어져 왔었던 거 이번에 영업이익이 나온 거 말고 2분기 때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족이 끝난 것인지, 그래서 정말 9만 전자까지 빠르게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뉴스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거니까 중소형주들 똑같이 따라서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른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진입하셨다가는 큰 코 다시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본격적인 반등이 아니라 일단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는 거죠? 반도체 쪽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맞고요. AI 쪽, 애플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모멘텀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AI는 네. 어차피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차의 판매가 막 늘어나고 전기차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냥 전기차 좋다 그랬으면 이만큼 수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큰술 더한 게 뭐였습니까? 자율주행이었죠. 자, 그러면 AI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AI 그냥 채팅 쳐가지고 무언가를 물어보고 이미지 형상화 시켜주는 그 정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AI와 로봇이 접목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그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받아올 텐데 로봇이 있는 위치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도심의 중심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선 관련주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선 관련주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자리를 찾아본다면 눌림목이 아니라면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AI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왜? 로봇 관련주가 가장 먼저 진입되기 시작한 건 물류 쪽과 의료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여기에서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가장 적합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거기에 한 가지 더 애플까지 보셔야 된다. 왜? 애플은 최근에 뭘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애플이요? 네. 아니요. 전기차. 아, 전기차 맞죠? 네. 자율주행 쪽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 있었던 인력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느냐? AI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인 즉 애플이 AI 쪽에 목숨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꽤나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애플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통한 데이터 확충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구글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뒤처지진 않을 기업이기 때문에 AI 쪽으로 어떤 성장을 이렇게 낼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는 신제품의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보다는 AI 그리고 제약바이오, 애플 쪽의 모멘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아까 전문가님이 종목 상담 하실 때 잠깐 시장을 짚어주셨거든요. 그때 개별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이 또 토르 기법으로 종목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시잖아요. 또 개별 모멘텀으로 잡아내시는 건지 아니면 뭐 특정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석을 했을 때 네.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매출의 영업이익만 봤을 때 문제 없다 생각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수 버튼인데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아하. 지금 시장에서 이미 뉴스화가 됐고 가시화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주가가 꽤나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올라올 종목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 하지만 토르 기법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라면 어떤 종목이든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제가 이미 작년부터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새 시장에서는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이 좀 잘 맞겠어요? 요새 시장에서 토르 기법이 잘 안 맞죠? 왜죠?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눈치 보는, 아하.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국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눈치도 보고 있고 일본의 눈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에 대한 괴리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움직임의 둔화들도 있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유럽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내용들로 인한 수출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는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네. 저희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배워보면 좋잖아요. 알고 있으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겠죠. 네, 저희 전문가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오시기 때문에 이 토르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딱 이 시간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 리뷰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저번에도 해주신 종목이에요. 인텔리안 테크인데 이 종목이 뭐 우주항공 대표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 쪽으로도 묶이기도 하는 종목이에요. 보니까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토르 기법으로 잡아내신 건가요? 지난주에 제가 인텔리안 테크를 핫딜 종목으로 가지고 맞아요. 나왔었어요. 자, 그렇다면 인텔리안 테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지금 띄워져 있는 창 같이 한번 보시죠. 우주항공과 통신장비 관련주로 엮여져 있으면서도 방산 쪽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급으로서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차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120일 차트를 보시면 4월 26일 날 종가가 64,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4월 30날 63,800원에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게도 그 다음 거래일에 갭이 조금 하락해서 아래까지 달고 올라오면서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1차 상승으로 보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52,300원이라는 지지선을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빨이 빠져 있는 그 구간 7만 원에서 얼마까지겠습니까? 6만 원 초반대까지 이빨이 빠져 있는 구간을 내려왔다가 그 구간에 들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인 즉 지금 이 자리 오늘로써
2.35%밖에 상승하지 못한 종목인데 아직도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차트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변곡을 만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는데 최근에는 51,300원이라는 장기 차트에 2년 반의 차트의 시계열로 봤을 때 저점인 51,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번에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이 잡기보다는 72,700원까지만 잡아놓고 인텔리안테크를 진입하는 관점으로 삼아볼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뷰 플러스 종목에 대한 컨택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그 말이 즉 인텔리안테크는 오늘 기준은 아니겠지만 제가 상승을 했을 때 또다시 들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가 익절 자리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는 날짜에 익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이후에는 인텔리안테크를 언제 익절하는지 아시기 어려울 거라는 거. 하지만 오색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오색선을 넘어갔을 때 2거래일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정 모르겠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그때는 익절을 잡아보시되 5일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텔리안테크 AS 받아봤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72,700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또 매일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코멘트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조금 더 추가 코멘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메가토르 기법, 토르 기법까지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한전기술입니다. 이 종목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뭐 원자력, 그리고 풍력, 그리고 원전 해체라는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살짝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가요? 아,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네. 오늘은 아니었는데 네. 내일 익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 한전기술을 진입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맨 아래 두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뭐였습니까? 총선 결과 의석수가 결정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원전 관련주의 주가에 큰 낙폭이 나왔죠. 그러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뭐야? 이런 내용이 생기면, 이런 내용이 가시화가 되면 결국엔 제자리로 회귀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기술을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겁니다. 왜 드렸느냐? 한 가지 이유. 총선 결과로 인한 낙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가 올라갔다면 뭘 하겠습니까? 익절하십시오. 추가적인 상승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총선 결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었으니까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상승은 다시 본전으로 회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전기술 어떻습니까? 지금 본전까지 회귀해 있는 딱 그 자리죠. 그 자리인데 여기에서 왜 내일 익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가격 구간에서 주가가 눌린다면 낙폭을 심화시켰던 그 자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전고점인 76,800원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이미 결정난 사안이긴 하지만 의석수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몰렸으니 원전 관련주는 낙폭으로 심화됐었던 하락분을 우리가 잘 잡았고 그만큼 다시 본전까지 회귀했으면 여기에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은 내일 매도 의견을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그 내용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 테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꼭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개장을 하고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내일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수급이 네.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닌데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한전기술은 한 번에 5%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가격 구간이긴 합니다. 변곡점의 가격 구간이죠. 아하, 네. 지금 자리가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개장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내일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코멘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QR코드를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 두 종목을 봤으니까 이제 또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한 언박싱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사실 이 종목 제가 차트를 살짝 봤거든요. 네. 지금 자리가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니까 가져오셨겠죠. 어떻게 보면 네. 시간을 좀 먹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바로 상승이 나올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종목이실 거예요. 네. 뭐냐면 포바이포입니다. 광고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OTT 쪽으로 또 인지도가 생기면서 5개 광고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제작하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카페24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카페24를 필두로 광고 관련주, OTT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모두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바이포는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큰 상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말인 즉,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눌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올해 CS 2024에서 혁신상까지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주가를 보면 혁신상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그 자리가 끝일 것이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기 차트로 봤을 때, 120일 차트로 봤을 때에는 뭐야, 이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4월 8일과 4월 17일 날 가격을 왜 써왔느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날의 종가 가격입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제가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나요? 가장 기본적 분석만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진입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포바이포가 딱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만 포착된 것이 아니라 오늘 토르 신호까지 포착이 됐다라는 건 아래로는 메가토르가 받쳐주고 위로는 올라갈 자리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차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 1차 목표 가격에 대한 설명이 나가겠지만 1차 목표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에 기업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CI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사가 얼만큼 혁신적인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17,71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로써 상장된 지 498일밖에 되지 않은 포바이포는 주가가 바닥만 잡혀진다면, 이미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7,710원이 아니라 25,500원이라는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25,500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2,350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포바이포는 영락 없는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하면 되느냐? 적정 주가를 한 단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150원과 8,730원이라는 매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매도 가격은 11,75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넘어가면? 22,350원을 넘어가면 1차 매도 가격이 11,750원이 1차 매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차 매수 가격은 얼마? 1,150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바이포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회사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업 분석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이 성장하는 그것을 보여준다면 포바이포는 광고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로서 주가를 부흥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고 재미를 본다면 두 번째 매수는 제가 오늘 방송했었던 이 날에 가격이 성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성지라는 말은 잘 안 하시는데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신가 봐요. 확신까지는 아닌데요. 네. 생각을 했을 때 저점을 만들고 3개월이 이미 지났고 고점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봤고 CES 2024에서 아무리 혁신상을 수상했다라고 해도 주가에 반영받았다라는 건 저점에 있음에도 주가에 반영을 받았다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주가의 위치는 저점인데 얼마나 횡보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목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말인즉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끊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종목은 바로 4x4였습니다. 메가토르 신호 그리고 토르 신호까지 함께 잡혔다라고 하는데요.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먹구름에 비까지 오는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따뜻했죠. 오늘 종목카필에서 전해드린 분석 잘 참고해서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